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많이 힘드셨죠? 이러한 날씨로 인해 힘든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몇 주에 걸쳐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로 길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길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는 곰디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는데요. 곰디님께서 길고양이에 대해 전해줄 말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옥천에 오기 전에는 네. 그 길고양이나 이제 유기견 같은 그런 유기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네. 그런데 옥천에 오고 나서 일단 옥천에는 길고양이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신경도 쓰게 되고 또 같은 어떤 동료분들도 네네. 이 고양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좀 눈을 이렇게 흘겨보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동료분들이라 하면은 어떤 네. 분들인지 청취자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죠. 네. 네. 뭐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이러는 저도 분들인데. 이제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워낙 저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한 고양이들을 그때는 도둑 고양이라고 불렀죠. 저 어릴 때는 도둑 고양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인식이 그쵸. 변화되면서 길 고양이라고 하는데 왜 도둑 고양이라고 하는지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불렀으니까 네. 정말 이렇게 많았거든요. 저희 마을에도. 그리고 옥천에 왔는데도 정말 많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저도 크게 생각이 없다가 이런 옥천 신문이나 청년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길 고양이에 대한 활동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좀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 네. 음, 그래서 동료분 중에 한 네네. 분께서 작년 겨울에 네. 그 여기 앞에서 길고양이 새끼 길고양이를 음,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구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단 좀 드리게 됐는데 여기 둔벙이라는 카페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고양이를 잘 아시는 분께서 일단 어느 정도 집이나 아니면 먹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을 또 조성을 해주시고 와. 네. 그런데 이제 카페는 문을 닫아야 하잖아요. 네네. 저녁 7시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잠깐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처음에 발견하신 그분께서 네. 고양이를 또 돌봐주셨고 근데 그분도 이제 집에 매일 계신 건 아니니까 그때 다른 일정도 있고 해서 네. 그분의 숙소에서 그 고양이를 이제 돌봐줄 사람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어떤 공간에서 네. 뭐 친구네 집이나 아니면은 뭐 아는 사람 집이나 가면은 이 집 안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나 아니면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 키워야 되는 좀 돌봐줘야 되는 당사자로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고양이가 잘 따라줬고요. 신기하네요. 그렇게 사람의 손을 탔던 고양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따를까? 원래 고양이가 경계심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계심이 많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 많이 춥기도 하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있었나? 눈을 떴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처음 발견됐을 아, 때는 네네. 그만큼 되게 어린 고양이여서 그랬구나. 달리 좀 방법이 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돌봐주고 네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돌보는 과정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보면은 되게 작은 고양이가 처음에는 좀 건강에 대해서 우려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나중에 네.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고 나서는 되게 귀여워했거든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저기 카페 잠깐 마스코트도 했었고 네네. 저도 예, 봤었어요. 아 보셨었어요? 네. 어떻게 혹시 보셨었어요? 어디서? 저도 둔벙에서 모임 같은 걸 가끔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혹시 그 요 동화에 관한 모임을 하시나요? 예전에 했었어요. 예전에 예전에요? 잠깐. 네. 아 그래서 음. 네, 그런 과정을 또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러셨구나. 편집을 해서 네. 네, 안녕옥천 유튜브에 어. 올려져 있습니다. 찾아봐야겠네요. 그거 못 봤네. 근데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편집하는 영상을 편집하는 어떤 권한 음. 제가 직접 거의 다 조금 편집을 해봤는데 네네. 좀 많이 허술한 것 같아서 영상이 그럼 지금 그 고양이는 어떻게 고양이는 지금 좋은 주인분을 만나서 옥천에서? 아니요 옥천은 어. 아니시고 아마 타지셨던 걸로 네네.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입양을 다시 갔구나. 네 그래서 사실 정도 많이 줬지만 맞아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정들죠. 좀 강렬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동료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집에 찾아가면은 고양이랑 이제 마주치는 거죠. 네네. 고양이랑 마주치면서 좀 무섭지만 왜냐면은 제가 고양이한테 핥힌 적이 있어서 제 집에서 저도 어릴 때. 저는 또 맛있는 거 내 줄게라고 생각을 해서 줬는데 네네. 약간 좀 장난을 친 거예요. 제가 아, 장난을 쳤어요. 약간 이걸 이 먹이를 가지고 약간 장난을 쳤는데 그러셨구나. 이걸 잡으려고 낚아채려고 하다가 좀 본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아마 좀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 기분이 확 상해서 그때부터 좀 고양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옥천에 와서 아, 많이 네. 만나고 하다 보니까 네, 관심이 아직까지 키우지는 못하겠지만 뭐 음. 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또 관심은 저번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관심은 좀 제가 한 나이를 좀 먹고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지켜보는 단계시구나. 네, 좀 나중에 여건이 되면 아,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길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관심도 많고 네, 계획이 있으신가 했거든요. 일단은 저는 저를 키우는 것이 일단 좀 급선무기 때문에 네, 저를 잘 키우는 쪽으로 네, 살아보고 네네, 잘 커졌다 싶으면은 네네. 이제 그런- 집사 준비를 하셔야죠. 네, 저는 그쵸. 네네. 강아지도 키워보고 싶고 고양이도 키워보고 싶지만 네네. 네, 그렇죠. 어떤 좋은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어떤 좀 저는 이제 시골에서 네. 왔기 때문에 고양이든 뭐 길고양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의 환경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강아지도 근처에 이제 집이나 이런 곳이 없어서 강아지를 음. 키우는 데가 없어서 그냥 좀 풀어놓고 키웠거든요. 저는 네네. 그때는 그렇게 키웠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묶으려고 하니까 되게 좀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나 그렇죠. 자유롭게 싶은데, 살다가.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만약에 키운다면 자유롭게 네 그런 마당 있는 곳에서. 네 그런 집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길 고양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음악 듣고 와서 길 고양이에 대한 그림책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림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을 노래는 캐스커의 고양이 편지입니다. 네가 슬플 때 힘겨워할 때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진 몰라도 두
고양이처럼 그래 너처럼 나도 행복하면 좋겠어 고양이처럼 그래 나처럼 걱정 없이 살아보면 어때 고양이처럼 그래 너처럼 나도 행복하면 좋겠어 그림 방현일, 글 신지상, 출판사 창비, 담벼락의 고양이 이웃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앞표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담벼락에 앉은 각양각색의 고양이들 뒷모습 사이로 반갑게 손을 흔드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고양이 2마리와 담벼락 위에 각양각색의 고양이들이 그녀를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미입니다. 수미 씨는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아니야, 난 못 본 거야. 애용. 희미하지만 애원하는 것이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어쩌라고. 수미 씨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울음소리도 징그럽고 쪽 째진 눈도 무서워요. 하지만 젖은 바닥에 엎드려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노란 고양이는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 할 수 없이 수미 씨는 점퍼를 벗어서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감싸 안았어요. 동물병원으로 가는 동안 점퍼를 통해 고양이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이렇게 치료를 받은 고양이는 수미 씨와 함께 살게 됐어요. 고양이 이름은 호빵이에요. 얼굴이 호빵처럼 크고 둥글거든요. 호빵이는 발소리도 없이 사뿐사뿐 다녔어요. 늘어지게 낮잠을 자거나 수미 씨 머리끈을 가지고 놀았어요. 커다랗고 노란 고양이가 집안을 어슬렁거리는 게 수미 씨는 신기했어요. 호빵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고양이와 사는 게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고양이 털이 옷과 이불에 잔뜩 붙었어요. 방바닥에는 고양이 화장실에서 튕겨나온 모래알이 굴러다녔어요. 게다가 호빵이는 몸이 아픈 고양이였어요.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하고 또 주사도 맞춰야 했어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수미 씨는 저금해 둔 돈까지 꺼냈었어요. 그래도 수미 씨는 호빵이와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먼저 고양이에 관해 알아야 했어요. 고양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공부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호빵이와 살면서부터 수미 씨는 자꾸 길에 사는 고양이들이 보였어요. 집 앞에 삼색 고양이, 건너편 아파트 쪽에 줄무늬 고양이, 놀이터 화단에서 햇볕을 쬐며 조는 고양이들. 그중 한 마리는 너무 말라서 등뼈가 다 드러났는데 배만 터질 듯이 불러 있었어요. 새끼를 뵌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래 굶은 거니? 수미 씨는 사료를 한 움큼 가지고 나왔어요. 한두 번만 주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고양이가 수미 씨를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를 보고 수미 씨는 왈칵 눈물이 났어요.
수미 씨는 그 고양이를 밍밍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날마다 밍밍이에게 밥을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고양이들과 수미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림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담벼락의 고양이 이웃은 고양이를 무서워하던 주인공 수미 씨가 고양이와 한 집에 살게 되면서 동네의 길고양이들까지 돌보는 캣맘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물권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죠. 네, 이 그림책은 길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는 수미 씨 모습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길거리의 작은 생명들을 이웃으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부터 수미 씨 눈에 자꾸 길고양이들이 보입니다. 도시의 길고양이들은 배를 고르며 쓰레기 봉투를 뜯고 또 사람들이 놓은 쥐약을 먹고 죽어가기도 하고 또 돌이나 몽둥이에 또 맞아 다치기도 하는데요. 수미 씨는 길고양이들에게 연민과 애정을 느끼고 물과 사료를 주며 돌보는 캣맘이 됩니다. 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보살펴 주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길고양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캣맘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고함을 치며 심하게는 길고양이에게 폭력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미 씨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고양이를 보살필 수 있을까요? 담벼락의 고양이 이웃의 또 다른 미덕은 수미 씨가 혼자서 애태우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미 씨는 용기를 내어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웃을 만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읍니다. 치킨집 아저씨, 고등학교 선생님, 약국 아주머니, 지역 구조대원, 중학생. 그리하여 나이,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같은 마음으로 모인 우리 동네 고양이 친구, 일명 우동고라는 모임이 탄생합니다. 우동고 사람들은 구청과 논의하여 환하고 깨끗한 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차리기로 하죠.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바자회를 열어 사료값을 모으고 여러 언론의 활동을 알리는 한편 당번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급식소를 운영합니다. 수미씨 마을의 길고양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밥을 먹고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햇볕을 즐기는 결말은 어린이들에게 여럿이서 함께 이루는 성공의 짜릿함을 느끼게 할 것 같습니다. 담벼락의 고양이 이웃은 캣맘인 작가들이 실제 자신들의 이야기에 길고양이 급식소 만들기 운동을 취재한 것을 바탕으로 쓰고 그렸다고 합니다. 글을 쓴 신지상 작가는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굶주린 고양이들이 눈에 띄어 밥을 주기 시작했고 병들어 아프거나 사람들이 설치한 시설에 갇힌 고양이들을 발견하고 또 구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그림책은 스토리만으로 구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고양이의 특성이나 먹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또한 좋습니다. 고양이를 키워볼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예쁜 그림과 함께 기초적인 정보 제공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림책을 보며 고양이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보시길 추천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선호정아의 고양이를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겨자 나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있자.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난 외로워. 아니 심심했어. 어차피 넌 늦었어. 분명 후회할걸. 뒤돌아선 순간 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가까이 삭막한 네 하루에 마법을 걸게.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 난리 나던데. 너가 버린데도 괜찮아. 나 좋다는 인간들이 널렸음. 아쉬울 게 뭐 있어. 너만 손해인걸. 뒤돌아선 순간 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눈 마주치면 게임 끝이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두비루루루부비루두위라도 와리라로 옹디리도 위분부부바리루라. 두비두비두위루루위라도 와리라로 두비도 부부위리루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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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우리는 길에서 사는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길냥이라고들 또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쩌다 길고양이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의지로 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이 고양이 친구들도 원해서 길고양이가 된 것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지거나 길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길에서 태어나 자연스레 길고양이로 살게 되었을 테지요. 우리는 길에서 사는 모든 고양이들을 통칭해서 길고양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면 각자의 생김새가 다르고 또 참으로 특색이 있습니다. 단 하나, 이름만 없을 뿐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마치다 나오코, 글 다케시타 후미코, 산림 출판사에서 출판한 이름 없는 고양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도 길고양이이고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고양이야. 이름 없는 고양이. 아무도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어. 어릴 때는 그냥 아기 고양이였지. 다 자란 뒤에는 그냥 고양이고. 그러던 어느 날 길고양이는 동네 고양이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양이들은 모두 이름이 있는데 자신만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름을 갖고 싶어. 길고양이는 자신의 이름을 찾아서 동네 여행을 떠납니다. 분명 좋아하는 이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며 곳곳에서 보이는 이름들을 중얼거려 봅니다. 간판, 자동차, 자전거 등등.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지 다시 이름을 찾아 떠납니다. 길고양이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인공 길고양이가 이름 찾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떠난 여행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네, 간혹 길을 가다 보면 마주치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사람 손을 타서 도망가지 않고 가까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네. 야옹아 이렇게 불렀는데 곰니님은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길고양이를 이름을 붙인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고향에서도 그냥 네네. 행동으로 좀 뭐랄까, 아마 그때 뭔가 이름을 붙여서 불렀던 것 같은데 이름을 불러서 반응한다기보다는 먹이를 보고 반응한 경우가 그쵸, 많은 것 같아서 소손길, 네. 그래서 그냥 이름을 하지 않고 저건 그냥 노란색이네, 저건 그냥 까만색이네 하면서 그런 까만색, 노란색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행동을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얘가 어떻게 행동할까? 그랬구나. 저는 어릴 때 고양이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릴 때 네. 친구들끼리요. 쟤는 전박이, 뭐 까망면 까망이 이렇게 해서 불러서 쟤 까망이 저기 간다 이랬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 둔벙에서 네. 컸던 그 고양이 이름은 어떤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이제 뭐라고 불렀는지. 다른 주인분을 지금 만나서 다른 이름을 갖고 있겠지만 네. 그때 이름은 옥냥이었습니다. 옥냥이. 네. 그쵸. 익숙해요. 들어봐서 네. 옥인네. 네. 그래서 옥이네 앞에서 발견했다고 아마 옥냥이라고 지은 것 같고요. 그렇구나. 지금도 이제 옥이네 밥상 앞에 네네. 고양이들이 지금 2마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전에 흰색 오드아이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 고양이는 이제 동료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네네. 키우고 계세요. 그 아이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금 파도입니다. 어? 파도예요. 파도. 네. 왜 파도로 지으셨을까? 그거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지만 네, 그 다른 한 마리는 근데 다른 한 마리 가져갔으니까 음, 2마리가 이제 남아 있죠. 네네. 한 마리는 지금 키우고 계시고 네. 다른 2마리는 이제 식빵이라고 하는 고양이 있잖아요. 이제 노란색에 한 마리는 한쪽 다리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한쪽 다리가 없는데 몸집이 커서 빵떡이라고 부릅니다. 빵떡이 네. 귀엽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온 고양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네. 좀 몸집은 좀 이제 홀쭉하지만 뭐 좀 생김새가 비슷해서 네네. 그래서 꿀빵이라고 같은 이름 빵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는지 너무 귀엽게 네.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빵이라는 단어로 들어간 게 이제 노란색 고양이를 보통 이제 식빵이라고 하니까 네네. 그냥 이제 가만히 이렇게 좀 오므려서 앉아 있으면 식빵처럼 보이니까 네네. 빵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때 2번째 고양이는 저기 둔벙에다가 이름 공모전을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아마 꿀빵이가 선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좋은 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고양이랑 한 식구가 되기까지 이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실화를 담은 아름다운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림 전진경, 글 허은미, 풀빛 그림 아이에서 출판한 야옹이야 나야입니다. 놀이터에서 악동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어린 길고양이를 태권도복을 입은 소녀 완두콩과 단짝 친구 쫑이가 구해내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까만 바탕에 하얀 털이 있는 작은 고양이. 자세히 보니 한쪽 눈 밑이 찢어져 있다. 턱 밑에 털도 뭉텅 빠져 있다. 고양이는 다 귀여운 줄 알았는데 얘는 되게 못생겼다. 쫑이가 실망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병원부터 데려가자. 너 돈 얼마 있어? 쫑이 돈에 내 돈을 합치니 10,000원이 조금 넘는다. 이 돈으로 치료해 줄까? 저번에도 날개 부러진 참새 치료해 줬잖아. 가서 잘 말해보자. 어이구, 이게 누구야? 동물구조대 오셨네. 오늘은 고양이인가? 어디 보자. 태어난 지는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유, 많이 말랐구나. 눈 아래는 찢어진 것 같고, 돌에 맞았나? 아이쿠, 이런. 피부병도 있네. 의사 선생님은 진찰을 마치고 주사를 3방이나 놓았다. 연고는 하루에 3번씩 바르고 약도 꼭 먹여야 돼. 이 통조림에 비벼주면 잘 먹을 거야. 그런데 돈이... 내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자 쫑이도 덩달아 돈을 내놓았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 어깨를 툭 치며 눈을 찡긋했다. 원래 이 돈으로는 턱도 없지만 너희들이 기특해서 잘 돌봐야 된다. 알았지? 아이들은 마음 넉넉한 수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고양이의 몸 상태를 진찰하고 약을 지어오지만 어린 길고양이에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듯이 어린아이들이 제 뜻대로 고양이를 보살피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좋다며 거절하는 이모. 길 고양이가 병을 옮길까 걱정부터 하며 나무라는 쫑이 엄마.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는 아빠 때문에 집에서 동물은 절대 못 키운다는 완두콩 엄마까지. 도움이 분명 필요한 어린 길고양이에 대한 아이들의 선한 마음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날은 저물고 결국 고양이를 입양할 곳을 알아보기 전까지만 일한 조건으로 완두콩은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옵니다. 고양이를 씻기고 찬찬히 보니 눈 밑은 찢어져 있고 턱 아래 털도 한 움큼 빠져 있지만 그래도 완두콩 눈에는 사랑스러운 고양이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고양이야 나야 라고 엄마에게 되물으며 고양이와는 절대 같이 못 산다고 단단히 이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는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갔다가 고양이가 도망을 치고 잔뜩 겁에 질려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죠. 아이들과 엄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는 마음으로 고양이를 구슬려 보지만 그럴수록 고양이는 더 높이 올라가고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위태로운 나무 꼭대기에서 떨고 있는 고양이. 아이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고양이를 기다립니다. 고양이는 아이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까요? 책의 주인공은 어린 길고양이가 우리와 같은 존재임을, 그런 고양이를 괴롭히는 일은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괴롭히는 무리에게 용감하게 맞서 가엾고 불쌍한 길고양이를 구해낼 수 있었고, 집에 동물은 절대 들여서는 안 된다는 부모에게 뜻을 굽히지 않고 고양이를 데리고 올 수 있었죠. 또한 나무 밑에서 겁에 질린 고양이를 몇 시간이나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양이처럼 작지만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정의로웠습니다. 네, 아마도 그 마음은 작고 힘없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그 존재에 대한 사랑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아이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어른이 있기에 아이의 마음도 어린 길고양이의 생명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림책에서 아빠의 마음 변화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전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강아지야, 나야. 둘 중 하나만 선택해. 5년 전 할아버지가 기르던 강아지를 엄마가 데려왔을 때 아빠는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비염이 심하다. 야옹이야, 나야.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다음 날 아침 아빠는 5년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했다. 주말까지야. 주말이 지나도 집에 있으면 내가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때까지만 해도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저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길고양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비염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책장을 넘길수록 아빠의 감정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덕이가 식구가 된 이후로 우리 집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엄마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 고양이들이 자꾸 눈에 띄고 전에는 들리지 않던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며 외출할 때는 가방에 고양이 사료를 챙겼다. 아빠는 새벽마다 순덕이의 배웅을 받으며 일터로 간다. 사람들이 동물털 알레르기는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 아빠는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랑으로 극복했다고. 가끔 아빠가 나보다 순덕이를 더 좋아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아빤 누가 더 좋아? 순덕이야, 나야? 아빠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허, 당연히 너지. 순덕일까? 근데 왜 순덕이한테만 친절해? 너는 아빠 딸이지만 순덕이는 남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잘해주는 거야? 그럼 남의 자식한테는 우리 자식보다 더 잘해줘야 되거든. 배시시 새어나오는 웃음을 감추며 내 방으로 가려는데 등 뒤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려왔다. 옳지, 옳지. 그렇지. 아이쿠, 아이쿠, 잘한다. 그림책 주인공 아빠처럼 길 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조금은 따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길 고양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길 고양이의 먹이를 꼬박꼬박 챙기는 캣맘, 캣 데디도 있는데 그들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든 싫어하든 고양이는 이미 도심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과 길 고양이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저도 그렇게 고양이한테 한번 핥혀지고 나서 네. 고양이 좀 싫어했었고, 그 뒤에도 이제 저희 집이 절이니까 절밥을 또 먹으러 저희 강아지도 절밥을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이제 네. 제가 보통 나무로 이렇게 좀 뭐랄까 그 공간을 만들잖아요. 이제 대웅전이나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야외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2개만 놓고 그 음식들을 어떤 제사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음식들을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릇으로 바닥에다 놓거든요. 그러면은 강아지들도 먹고 고양이들도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들이 저희 집을 그렇게 좀 많이 온 게 아닌가. 언제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께서 사시는 방이 다른 그 절하면 떠오르는 그런 건물처럼 네네. 약간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내부 구조는 다른데. 근데
천장에서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틈으로 들어가서 겨울에 추운 날에 네네. 거기서 살기 시작을 한 거죠. 저희 집 천장에서. 맞아. 저도 어릴 때 네. 천장에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시골이다 보니까. 아, 그런데 비가 내리는 날, 네. 그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정말 좀 무섭게 느껴졌긴 했었어요, 저도. 네네네. 그런데 이제 또 귀엽잖아요. 그럼 이제 먹을 거 주니까 엄마는 또 먹을 거 네. 주면 계속 온다고 주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 몰래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정말 언제는 몇 년을 살았던 네. 것 같아요. 언제는 이제 어머니도 주시지 않았나요? 저희 엄마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마음이 네. 약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또 먹다가 남으면 또 괜히 그렇죠. 저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예전에는 시골에는 그렇게 고양이 가게 많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담을 넘어서 쉽게 올 수 있었잖아요, 고양이들이. 그렇죠. 그리고 먹이도 좀 많이 쉽게 구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지금은 물론 건강한 고양이들은 그 자유롭게 잘 사는 게 좋지만 네. 간혹 보면은 먹이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비 홀딱 맞고 다니는 고양이들도 종종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 아이들은 뭘 먹고 살지 삐쩍 말라 보이고 이제 그런 고양이도 종종 있고 또 새끼를 또 많이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한테 이제 뭘 가져다 주려고 하는지 본인은 안 먹고 그런 고양이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옥천에도 캣맘, 캣데디 이런 분들이 꽤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뜻으로 하신 거지만 그 주변에 고양이가 많이 모여들면서 이렇게 빌라나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 새벽에 고양이 울음소리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으셔서 제가 예전에 기억에 옥천신문에도 한번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 싶거든요. 네. 도시에서도 사실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곤 하죠.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는 조금 더 높으니까 그게 덜 들리는데 이렇게 빌라가 좀 있는 곳은 이제 아무래도 그 고양이 소리가 꽤 많이 들린다고 그 옥천시민 자유 게시판 이런 데 산동안 그래요?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싶었는데 네.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마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고양이들이 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왜 네. 저기 있지? 그랬는데 아저씨가 뭐라 하시면서도 자꾸 먹을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마스코트처럼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은근히 그 고양이한테 밥 주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은 그 옥천에 있는 많은 이런 가게에서 네네. 일하시는 분들께서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취향리 앞에 있는 약간 살찐 고양이가 기억이 나네요.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잘 먹었어요, 고양이가. 그래서 이 고양이는 사랑을 많이 받았겠구나, 뭐 이런 게 근데 생각하고. 네, 정말 저는 근데 구분이 안 가는 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특색이 있는 고양이들 있잖아요. 제가 고양이 종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딱 봐도 저 고양이는 주인이 있었을 것 같은 고양이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게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딱 지나가는데 도망가는 고양이가 있고 다가오는 고양이가 있잖아요. 네. 이 고양이는 정말 원래 길 고양이였는데 사람 손을 탄 건지 아니면은 이제 유기를 당해서 원래 집 고양이였는데 길 고양이가 된 건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다들 길고양이니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강아지가 돌아다니면은 네. 특히 목줄 없이 아니 목줄이 있더라도 혼자 돌아다니면 네. 저 강아지하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냥 고양이는 얘는 원래 주인이 없었나? 아니면 그냥 길 고양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고양이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과 음, 또 뭔가 사람 손을 탄 것 같은 고양이를 또 음. 발견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서로 좀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애타게 찾는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고양이가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음. 영역이라는 것이 있지만 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뭐 어디든 산이든 뭐 물을 건너서 가진 않지만. 제가 네. 깜짝 놀랐던 게 네,
산에서 고양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 산이 아니라 네, 서울에 있는 네. 사패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아무튼 그 북한산 그쪽에 있는데 정상에 올랐는데 거기 바위에 고양이가 아, 그래요? 너무 신기했는데 네. 유명하더라고요. 아, 유명한 고양이에요? 어. 이제 이미 거기에 정착이 된 게 등산객들이 간식 같은 걸 싸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준 거에 이렇게 줬나 봐요, 간식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 산에 오르는 정착해서 다가오더라고요. 산에 오르는 분들은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고정적인 분들이 올라가시니까 네. 그래서 잘 어, 먹고 그래서, 살았군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없는 고양이여도 이렇게 사람 손이 계속 타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구나, 먹을 거를. 그냥 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음. 올라가는 사람이 주인인 거죠. 어.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고양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보통 길 고양이를 입양하시는 분들 보면은 몸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양이들 많이 입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정말 아까 왜냐면은 이제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네, 여러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고양이를 병원도 많이 데려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이렇게 예전에 고양이를 키워봤었거든요. 마당에서. 네. 그래서 그런 고양이들 보면은 좀 안쓰럽고 집에 가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살짝 들기도 하는데 네.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저 주위에도 네.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키우시는 분들이. 근데 자기도 정말 싫었는데 아이가 원해서 길고양이를 입양했는데 애교도 많고 고양이가 그쵸. 네.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괜찮다고 추천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럼 길고양이한테 그렇게 많은 정성을 왜 쏟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아이고 길고양이야 뭐 죽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그냥 좀 할퀴고 나서 마음이 안 좋았을 때, 질풍노도였을 때 조금 그랬었어요. 그냥 네네네. 저 고양이가 이제 근데 우리 집에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네. 생각이 달라지시고 음, 왜냐면 저한테 이제 네. 길 고양이에 대한 이런 것도 방송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주셨잖아요. 여기 오고 나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전에는 그렇게 좀 많이 싫어하는 생각은 좀 없고 그냥 약간 무관심한 느낌이었는데 네네. 그럼 고양이한테 왜 많은 관심을 주고 길고양이에게 사랑을 주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혹시, 보면은 가장 네. 동료분들한테 물어봤나요? 왜 길고양이를 키우는지에 대해서? 아니요, 그걸 물어보진 않았고요. 그냥 지켜보면서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느끼는 것도 있는 게 결국 좀 가장 흔한 존재지만 가장 좀 방치되어 있는 어떤 존재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가장 좀 열악한 그런 존재들, 그런 생명들에게 그런 생명들부터 함께 하는 것이 되게 좋은 거구나. 솔직히 강아지가 혼자 이렇게 버려져 있거나 이렇게 혼자 있으면 되게 네, 안쓰럽고 분명히 주인이 있었을 테니까 네네. 신고를 하든 아니면 병원에 데려가든 할 텐데 맞아요. 고양이들은 워낙 많고 그냥 그중 한 마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양이가 있구나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 신경을 쓰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와 같은 사람이 그런 고양이들에 대한 안전망이 되는 거죠. 그런 좀 되게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으로부터 자기의 좀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소개해드린 그림책에서 보면은 아빠가 막 비염까지 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가 새벽에 일 나가실 때 그렇죠. 다 솔직히 자고 있는데 네. 고양이가 와서 배웅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실화인데 그러면은 아빠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고양이가 아파트 와서 애교도 부리고 그러면 유연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반려동물들이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그렇죠. 또 사랑도 주고 네. 그러면서 정이 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게 네네. 아닌가. 저희가 이제 4주에 걸쳐서 네네. 4주에 걸쳐서 반려동물이랑 네네. 또 유기견에 대해서 음.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어느덧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이 되고요. 네, 주파수는 104.9MHz 그리고 모바일 앱 옥천 FM 그리고 유튜브 OBN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시청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 이진아의 고양이에게입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래를 전체를 못 틀어드리는 점 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